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리 고지를 해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콘텐츠 프리미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제가 구독자 전용 콘텐츠로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국사 미스터리 첫 번째, 조선시대에 출현한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사 미스터리에 대한 내용만 이번에는 올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리즈물로 나갈 거고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이게 예전에 제가 지었던 책 이북에서 한반도의 비밀이란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미 개별적으로 다뤘던 것도 있고 다루지 않았던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한반도의 비밀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내용 미리 공지를 드리고요. 가장 먼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여기서 지난 5월은 작년이에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 5월 제가 집 옥상에서 미확인 비행물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0일경 옥상에서 발견해서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발광 물체가 구름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막상 또 구름을 벗어나면 사라져요. 구름 끝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구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렇게 분명하게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 7대 정도가 되는데 이 물체들이 이렇게 서로 만났다가 반대로 갔다가 근데 구름 바깥으로는 또 나갔을 때 보이지가 않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서울 한 상공에서 이런 일이 왜 있었을까요? 이걸 누군가는 뭐 드론이 아니냐 혹은 뭐 비행 물체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아래에서 뭐 빔을 같은 거 레이저빔 같은 걸 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레이저빔이면 구름 뒤편이 아니라 구름 앞편에 나타나야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이걸 한 2분가량 휴대폰으로 들어서 촬영을 하다가 팔도 아프고 해서 좀 내리고 쉬었다가 보니까 사라졌더라고요. 자, 제가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뒤편에서 자연스럽게 이 선회를 거듭하는 비행체는 구름 밖으로 벗어나면 사라지고요. 아래에서 비춰지는 빛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 구름 뒤편의 물체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거리가 좀 있어 보이지만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까지 멀지 않았음에도 비행 소음 같은 것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편입니다.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라는 칼 세이건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주에는 현재 우리가 계산 가능한 은하,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를 품은 우리 은하를 제외하고도 이런 은하가 2조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주에 지적인 생명체가 우리뿐이다 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에도 본인이 목격했던 것 외에 수많은 미확인 비행 물체에 관한 목격담이 존재를 하고 이 중에 허위로 밝혀진 것 외에도 여전히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격담은 조선시대에도 많았고요. 기록 성애자라 불리던 조선의 사관들은 그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자, UFO의 사진 나무위키에서 가져왔고요. 자, 그럼 그 기록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우선 광해군 때의 일입니다. 광해군 1년 1609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충청도 연산, 현재의 논산 일대에 큰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 비는 흙이 섞여 있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때 하늘에 커다랗고 밝게 빛나는 별이 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해 8월에도 함경도 정평 지역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가득 쌓일 정도로 내렸다고 하는데 이 우박에 맞아 죽은 가축들 이 우박에 맞아서 많은 가축들이 죽었고 기와가 깨지고 논밭이 모두 망가질 정도였다라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에도 하늘에서 밝은 빛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충북 단양에서도 봄에 피는 백꽃이 한여름에 피어났고요. 역시 하늘 위에 빗무리가 떠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기상이변과 미확인 물체가 함께 목격된 사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강원도 감사였던 이형욱은 이 기록들을 조사해서 조정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간성군 현재 고성 지역에서 8월 25일 오전 9시 즈음 푸른 하늘에 쨍쨍하게 태양이 비치고 있었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이었는데 문득 우레소리가 들리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나가는 소리에 사람들이 우러러보니 푸른 하늘에서 연기처럼 생긴 것이 두 곳에서 조금씩 나왔습니다. 형체는 햇무리와 같았고 움직이다가 한참 만에 멈추었으며 우레소리가 북처럼 났습니다. 강릉부에서는 8월 25일 4시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해가 밝고 환했는데 갑자기 어떤 물건이 하늘에서 나타나 소리를 내었습니다. 형체는 큰 호리병과 같은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컸으며 하늘 한가운데서 북방을 향하여 마치 땅에 추락할 듯 했습니다.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양상이 커져 3, 4장 정도 되었는데 그 색이 매우 붉었고 지나간 곳에는 연이어 흰 기운이 생겼다가 한참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사라진 뒤에는 천둥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춘천부에서는 같은 계속 8월 25일 이야기예요. 날씨가 청명하고 단지 동남쪽 하늘에 조그만 구름이 잠시 나왔는데 오시에 화강이 일어났습니다. 모양은 큰 동이와 같았는데 동남쪽에서 일어나 북쪽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매우 크고 화살처럼 빨랐는데 한참 뒤에 불처럼 생긴 것이 점차 소멸되고 청백의 연기가 팽창되듯 생겨나 곡선으로 나부끼며 한참 동안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우레와 같은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다가 멈추었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 1년 9월 25일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월 25일에 있었던 일을 감사가 조사를 하고 강원도 감사가 조사를 해서 조정에 보고를 해서 이게 광해군일기 광해군 1년 9월 25일에 기록이 된 거죠. 이처럼 기록에 따르면 원주, 양양, 강릉, 춘천 등에서 목격된 비확인 물체는 모양이 각각 다르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목격담에 의하면 원주에서는 붉은색 배 모양이었다고 하고요. 강릉부에서는 큰 호리병 모양,
춘천부에서는 큰 동이 모양, 양양부에서는 세숫대야 모양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양양부의 품관이었던 벼슬아치였던 김문희의 증언이 가장 구체적입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즈음 집들 가운데 처마 아래의 땅에서 갑자기 세숫대야처럼 생긴 둥글고 빛나는 것이 나타나 처음에는 땅에 내릴 것 같더니 곧장 1장 정도 굽어 올라갔는데 마치 어떤 기운이 공중에 뜨는 것 같았습니다. 크기는 한아름 정도이고 길이는 배 반필 정도였는데 동쪽은 백색이고 중앙은 푸르게 빛났으며 서쪽은 적색이었습니다. 쳐다보니 마치 무지개처럼 둥글게 도는데 모습이 마치 깃발을 만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쯤 공중에 올라가더니 온통 적색이 되는데 위에 머리는 뾰족하고 아래 뿌리 쪽은 자른 것 같았습니다. 곧바로 하늘 한가운데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더니 흰 구름으로 변하여 선명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이어 하늘에 붙은 것처럼 날아 움직여 하늘에 부딪히듯 끼어들면서 마치 기운을 토해내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가운데가 또 끊어져 두 조각이 되더니 한 조각은 동남쪽을 향해 일장쯤 가다가 연기처럼 사라졌고 한 조각은 본래의 곳에 떠 있었는데 형체는 마치 배로 만든 방석 같았습니다. 조금 뒤에 우레소리가 몇 번 나더니 끝내는 돌이 구르고 북을 치는 것 같은 소리가 그 속에서 나다가 한참 만에 그쳤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일기 1년 9월 25일의 기록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집 마당에서 세숫대야처럼 생긴 물체가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다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고 하늘에서 두 개로 분리되더니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라졌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 빗무리에서 여러 빗무리로 나누어진다는 이 오늘날의 UFO 목격담의 이야기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에서 공통된 점은 비행체가 빠르게 사라진 뒤에 구름 비슷한 것이 생겼다는 말, 그리고 얼마 뒤 우레 같은 큰 소리가 들렸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도 그랬죠. 사라지고 나서 우레 소리가 몇 번 났다. 그리고 저 앞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요. 불처럼 생긴 것이 점차 소멸되고 청백의 연기가 팽창되듯 생겨나 곡선으로 나부끼며 한참 동안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북소리 같은 우레와 북소리 같은 북 같은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다 멈췄습니다. 여기서도 흰 기운이 생겼다가 한참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사라진 뒤에는 천둥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또 위에서도요. 한참 움직이다가 한참 만에 멈추었으며 우레소리가 북소리처럼 났습니다. 자, 아주 우레소리, 천둥소리와 북소리 같은 게 크게 들렸다라는 공통점. 그 다음에 그게 사라지고 난 자리에 구름 모양이 남았다. 자, 이걸 우리가 무엇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현대에서는 바로 초음속 전투기들이 만들어내는 구름띠, 그리고 소닉붐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행물체가 무엇이었든 간에 음속을 돌파하며 날아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닉붐이라고 하죠.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자, 이처럼 광해군 일기에는 모두 17건에 달하는 화강,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2013년에서 2014년에 대히트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바로 이 시절의 기록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만들어진 드라마예요. 하지만 실제로 드라마 속 도민 주인이 타고 나온 비행 물체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 광해군 때가 아니라 숙종 시절 1711년 5월 20일
기록된 내용과 가장 흡사합니다. 이때 경상도, 김해, 양산, 철원 등 6곳에서 동시에 목격된 비행물체는 다음과 같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시 오후 9시에서 11시 하늘이 이상하게 검더니 잠시 화강이 납과 같이 빛났으며 그때 하늘 위로 한 물건이 나타났는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둥근 항아리 모양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갔다. 기록 자체는 짧게 되어 있지만 모든 기록에서 목격된 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모양 역시 항아리 모양이었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다만 아쉽게도 이 보고자가 누구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UFO가 등장했던 장면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둥근 항아리 모양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갔다. 우리는 여전히 그 비행체들이 무엇인지, 왜 나타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이름을 지어 부를 뿐이죠. 실제로 지난 5월 미국의 의회에서는 UFO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고 50년 만에 공개된 UFO 영상과 함께 이것들이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무엇인지 정의를 할 수 없는 미확인 물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이런 사례가 총 400여 개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외계에서 왔다라고 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을 뿐이죠. 얼마 전인 10월 28일에는 다시 이것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첩보용 무인기였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정정을 했지만 미국의 전투기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드론을 몰라봤다는 주장이 이게 더 비현실적인 내용이 아닐까요? 지금 미국에서 띄워놓고 있는 정찰 위성이 몇 개인데요. 자, 미국 국방부가 2020년 보고서에서 공개한 UFO 사진, EPA 연합뉴스의 자료 사진입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실존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이고 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발견되고 기록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존재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어떤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자꾸 와서 사람들 눈에 띄고 가끔은 뭐 사람을 납치했다라는 증언들도 있긴 한데 도대체 왜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에 조금이라도 만족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 미스터리 말고 다시 범죄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간신 이야기 또 그 다음에는 미스터리 이야기 이렇게 예정 중입니다. 앞으로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